네, 개헌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주말 사이에? 국회에서. 예, 요 며칠 사이에 다 꺼진 줄 알았던 개헌 불씨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개헌 선거제도 동시 개편 카드를 무기로 연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개헌 불씨 다시 살리고 있는 보수야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연내 개헌? 네. 사실은 지방선거하고 개헌하고 동시하자 그랬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개헌 불씨 일단 꺼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했죠, 사실은. 그랬죠. 근데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권한대행이 갑자기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허.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한 개헌 논의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안 됐던 거였는데 예. 갑자기 느닷없이 민주당이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이제라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어제는 이 오는 9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를 뼈대로 한 개헌안 발의에 나서겠다. 당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 바른미래당도 연내 개헌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네. 어제 권성주 대변인이 개헌에 대해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당명부터 이중당으로 개명해야 할 거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을 한 상황입니다. 개헌 뭐 국민들도 원하는 거고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원하는 거고 그래서 빨리 하자는 거였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게 무산된 후에 지금 다시 불쑥 개헌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뭔가?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좀 따져볼 행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인간은 적전 분열용이다입니다. 분열이요? 교란용? 분열용? 네. 지난 주말에 난민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시끄러웠죠. 광화문에서 뭐 촛불 집회도 열기도 했었고 이게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 건 처음이었거든요. 반대도 있었고 참성도 있었고 네. 양쪽이 다 열렸어요 집회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자유한국당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난민 문제 생각할 겨를이 없다. 겨를이 없다. 아니, 느닷없이 겨를이 없다 그러면서 개헌 얘기는 어떻게 얘기를 꺼낼 수 겨를이 있었겠어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당 상황이 지금 코가 석잔데 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개헌하는 건 괜찮은가요? 어허. 왜 그럴까? 그만큼 적전 분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탈파. 그러니까 그 비례로 간 3명이 있죠. 무소속까지 합쳐서 157석의 범여권 연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원내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도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속되게 표현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정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입법 사항을 두고 연대, 연합하는 형태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추진이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 연대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뭘까요?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안, 특히 선거구제 개편안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그동안에 가장 바라던 바였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아니면은 이걸 중대선거구제로 가져가게 되면 예.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항상 원하던 거죠. 그거를 줄 테니 우리랑 같이 얘기하자. 우리 쪽으로 와라.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네. 개헌이란 카드. 두 번째 행간. 두 번째인가는 격렬하게 두렵다입니다. 누가 누구를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의 특히 보수야당의 가장 큰 걱정이 뭐겠습니까? 뭐 국회의원들이야 2020년 총선 사실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거기서 이게 금배지 걱정이죠. 떨어지면 세상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지 아니 제일 않은데. 두려운 거예요. 국회의원은 배지 떼는 게 제일 두려운 거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총선에 대입하면 어떤 결과 나왔을까요? 분석이 있었잖아요. 50석 겨우 건질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대로 총선 바로 치르면 야당 참패. 참패 정도가 아니에요. 요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경기도의회가 이번에 여야 구도가 135대 7이었어요. 예. 135석 여당이 가져갈 때 자유한국당 4석 가져갔어요. 왜 이러느냐? 이게 다 승자 독식 구조기 때문에요. 지역구가 다 한 석밖에 못 갖고 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죠. 정당 비례대표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20% 이상 의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분위기를 그대로 쭉 가져간다고 하면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구제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개헌 논의를 같이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계속했던 게 정의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자유한국당은 이 외면했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싹.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는 현실이 돼서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소수당만이 하던 걱정을 이제 자유한국당도 하게 됐다. 네. 이런 얘기가 숨어 있는 거군요. 네. 세 번째 행간은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그래도 쉬운 일부터 푸는 게 순서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 붙잡고 끙끙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시험 안 망치게 되죠. 되는 거잖아요. 아는 것부터 하고 일단 모르는 거는 별표 쳐놓고 넘어가야 돼요. 옛날 경험 얘기하시는 거 저 그랬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지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물론 카드는 돌릴 수 있지만 이거 지금 풀 수 있어요. 30년 동안 못 풀었어요. 예, 예. 그럼 뭐부터 풀어야 되겠어요? 뭐부터? 국회 원구성부터야 풀리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원구성도 아직 못했어요. 원구성하는 것도 지금 이거 언제 될지도 오늘 몰라요. 며칠이에요? 오늘이 지금 7월 2일 아닙니까? 7월 중으로 될라는지도 몰라요. 재헌절 이러다 재헌절 전에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으로서는. 재헌절까지 구성 안 되면은 이거 재헌절날 축사 같은 거 낭독하고 이러는 거를 서청원 의원이 해야 돼요. 최다선이. 맞습니다. 이런 일 없었거든요. 예. 민생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이거 입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빨리 예. 원구성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쉬운 문제부터 먼저 좀 빨리 풀 건 풀고 네. 어려운 문제는 좀 천천히 갈 건 천천히 가면서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개헌. 국민도 동의하고 국회의원들도 동의하지만 절대 안 풀리는. 왜냐? 세부적으로 가면 이해관계가 더 엇갈리기 때문에. 네. 이 카드를 다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이유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분석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거잖아요. 근데 야당이 덜컥 우리 받겠습니다 이러면 네, 민주당이 어떻게 될까요? 선뜻 나서가지고 그럼 같이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기 민주당도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일당 자리를 가져갔고 민주당이 앞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는 민주당 분 모셔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봐야겠네요. 네네. 사실은 이걸 바꾸자라고 소선구제를 우리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나섰던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닙니까? 태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될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네, 개헌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주말 사이에? 국회에서. 요 며칠 사이에 다 꺼진 줄 알았던 개헌 불씨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개헌 선거제도 동시 개편 카드를 무기로 연내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개헌 불씨 다시 살리고 있는 보수야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연내 개헌. 네. 사실은 지방선거하고 개헌하고 동시하자 그랬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개헌 불씨 일단 꺼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했죠, 사실은. 그랬죠. 근데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권한대행이 갑자기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허. 아직까지 마침표를 찍지 못한 개헌 논의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안 됐던 거였는데 네. 갑자기 느닷없이 민주당이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이제라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어제는 이 오는 9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를 뼈대로 한 개헌안 발의에 나서겠다. 당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 바른미래당도 연내 개헌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네. 어제 권성주 대변인이 개헌에 대해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당명부터 이중당으로 개명해야 할 거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을 한 상황입니다. 개헌 뭐 국민들도 민주당 원내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도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속되게 표현하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정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입법 사항을 두고 연합하는 형태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추진이 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 연대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뭘까요?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안, 특히 선거구제 개편안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그동안에 가장 바라던 바였거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아니면은 이걸 중대선거구제로 가져가게 되면 예.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항상 원하던 거죠. 그거를 줄 테니 우리랑 같이 얘기하자.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네. 개헌이랑 카드 두 번째 행간. 두 번째인가는 격렬하게 두렵다입니다. 누가 누구를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의 특히 보수야당의 가장 큰 걱정이 뭐겠습니까?
뭐 국회의원들이야 2020년 총선 사실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거기서 이게 금배지 걱정이죠. 떨어지면 세상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지 아니 제일 않은데. 두려운 거예요. 국회의원은 배지 떼는 게 제일 두려운 거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푸는 게 순서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 붙잡고 끙끙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시험 안 망치게 되죠. 되는 거잖아요. 아는 것부터 하고 일단 모르는 거는 별표 쳐놓고 넘어가야 돼요. 옛날 경험 얘기하시는 거 저 그랬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지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물론 카드는 던질 수 있지만 이거 지금 풀 수 있어요. 30년 동안 못 풀었어요. 예, 예. 그럼 뭐부터 풀어야 되겠어요? 뭐부터? 국회 원구성부터야 풀리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원구성도 아직 못했어요. 원구성하는 것도 지금 이거 언제 될지도 오늘 몰라요. 며칠이에요? 오늘이 지금 7월 2일 아닙니까? 7월 중으로 될라는지도 몰라요. 재헌절 이러다 재헌절 전에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으로서는. 재헌절까지 구성 안 되면은 이거 재헌절날 축사 같은 거 낭독하고 이러는 거를 서청원 의원이 해야 돼요. 최다선이. 맞습니다. 이런 일 없었거든요. 예. 민생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이거 입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빨리 예. 원구성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쉬운 문제부터 먼저 좀 빨리 풀 건 풀고 네. 어려운 문제는 좀 천천히 갈 건 천천히 가면서 풀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개헌. 국민도 동의하고 국회의원들도 동의하지만 절대 안 풀리는. 왜냐? 세부적으로 가면 이해관계가 더 엇갈리기 때문에. 네. 이 카드를 다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이유 정치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총선에 대입하면 어떤 결과 나왔을까요? 분석이 있었잖아요. 50석 겨우 건질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대로 총선 바로 치르면 야당 참패. 참패 정도가 아니에요. 요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경기도의회가 이번에 여야 구도가 135대 7이었어요. 예. 135석 여당이 가져갈 때 자유한국당 4석 가지고 왔어요. 왜 이러느냐? 이게 다 승자 독식 구조기 때문에요. 지역구가 다 한 석밖에 못 갖고 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죠. 정당 비례대표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20% 이상 의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분위기를 그대로 쭉 가져간다고 하면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구제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개헌 논의를 같이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계속했던 게 정의당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외면했거든요. 대해서 싹.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는 현실이 돼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태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소수당만이 하던 걱정을 이제 자유한국당도 하게 됐다. 네. 이런 얘기가 숨어 있는 거군요. 네. 세 번째 행간은 마지막 세 번째인가는 그래도 쉬운 일부터 원하는 거고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원하는 거고 그래서 빨리 하자는 거였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게 무산된 후에 지금 다시 불쑥 개헌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뭔가?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좀 따져볼 행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인가는 적전 분열용이다입니다. 분열이요? 교란용? 분열용? 네. 지난 주말에 난민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시끄럽죠. 광화문에서 뭐 촛불 집회도 열기도 했었고 이게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 건 처음이었거든요. 반대도 있었고 참성도 있었고 네. 양쪽이 다 열렸어요 집회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자유한국당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난민 문제 생각할 겨를이 없다. 겨를이 없다. 느닷없이 겨를이 없다 그러면서 개헌 얘기는 어떻게 얘기를 그러니까 꺼낼 수 겨를이 있었겠어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당 상황이 지금 코가 석잔데 네. 그 얘기잖아요. 그럼 개헌하는 건 괜찮은가요? 어허. 왜 그럴까? 그만큼 적전 분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탈파. 그러니까 그 비례로 간 3명이 있죠. 무소속까지 합쳐서 157석의 범여권 연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과 정의